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을 휩쓴 홍수와 더불어 태풍까지 중국에게 찾아온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인데요. 그렇지만 중국에게는 자연재해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중국 증시의 폭락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들을 규제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국 기업들의 시장 평가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이 규제를 시작하자 불과 한 달 만에 미국에 상장한 중국 주식의 시가총액이 지난 7월 한 달 만에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0조가 되는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른바 공산당 리스크라고 불리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개입으로 중국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인들마저 탈중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규제를 하기 시작하자 폭락하는 중국 증시와 중국 경제에 다가온 위기로 인해 중국의 미래가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기류는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상치 않은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중국 리스크라 불리며 글로벌 경제에 심상치 않은 파동을 들이오고 있는 중인데요.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24일 사교육 회사의 주식 상장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내 기업의 규제를 시작하면서 이후 IT 업계를 비롯하여 부동산, 바이오 주식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규제 공포가 확산되면서 26일에서 27일 단 이틀 동안 중국과 홍콩, 미국 증시에서 우리 돈 1,0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중공 당국이 사교육을 단속하기로 하며 결정된 사교육 산업에 대한 규제의 원인은 이념 통제가 목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번 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최근 중국 정부의 사교육 산업 단속의 원인은 담론과 이념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념 통제만이 아닌 중산층을 줄여버리겠다는 중공 당국의 판단도 한몫을 했는데요. 사교육 분야는 중산층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지나치게 중산층이 많아지면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중국 공산당 당국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의 통치 체제에 불만이나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달 23일에 발표된 규제안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예체능 외에 국, 영수 등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모두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토록 한 것입니다. 사립학원들을 전부 비영리 단체로 전환시켜 돈을 벌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그냥 학원 장사를 하지 못하게 금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최근 사교육업체들이 빠르게 성장세를 이루었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주요 대형 기업들도 사교육 업계에 투자를 확대했고 자본시장 진출 등으로 자본력을 높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투자가 무색하게 중공정부의 규제 한 방으로 업계 전체가 초토화돼버렸으며 순식간에 사교육 시장에서 일하던 수많은 강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실업자로 만들어버렸으며 우리 돈으로 80조 원에 달하던 사교육 업종 자체가 순식간에 초토화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의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중국의 공산당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공산당 리스크란 성장하는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중국을 통제하는 것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마저 결국은 공산당의 필요에 따라 기업을 빼앗긴다던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공산당 리스크에 대한 우려사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해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결국 기업에 투자해도 공산당의 기분에 따라 해당 회사를 흔들어버리고 대표도 갈아치워버릴 수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을 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에서 전설을 만들어낸 기업인 알리바바는 1999년에 마윈이 창업한 인터넷 기업으로 타오바오, 알리바바닷컴 등을 소유하고 있는 IT 대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공 신화로 유명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단지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알리바바에서 실권을 모두 잃게 되었는데요. 올해 7월 31일 알리바바 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마윈은 당사의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알리바바와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20년 이상 노력하고 만들어낸 회사를 순식간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성장을 하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회사마저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마윈 사태로 인해 중국 내에선 그 어떤 회사도 당의 지배와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당의 심기를 건드리면 사람도 회사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공산당 리스크의 가장 전형적인 예시이기도 합니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산당의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불안정한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중공 당국은 규제라는 칼날을 들어 중국 증시를 완전히 하락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공산당은 본격적으로 기업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했던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 추싱에 대하여 중국 내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로 알 수 있는 것은 공산당 정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개별 기업에 대한 길들이기의 차원을 넘어 특정 산업의 기반을 아예 뿌리째로 뽑아버리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것 때문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더 이상 중국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탈중국 러쉬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과 일반 세계 시장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 안에서 변질되어 중국식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중국의 자본주의는 애초에 개인의 자산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3개 대표 사상에 입각한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 대표 사상이란 간단히 요약하면 생산력과 문화 그리고 많은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는 중국의 정책 이념으로 2004년 헌법 전문에 삽입한 중국의 지도 이념입니다. 이것으로 중국이 바라보는 자본주의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도구 정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세계적인 질서에서 바라보는 자본주의와는 많은 시각차가 존재하고 시장의 자율성보다는 결국 공산당의 통제에 의한 자본의 통제가 중공이 바라보는 자본주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자본주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며 자본주의로 적용한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도 결국은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소유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특정 개인의 자산, 특정 개인의 기업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식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주의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교훈을 얻었다며 베이징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농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중국 규제 정책은 불확실하다고 전하며 당분간 중국 주식에서 일본과 호주, 인도 성장주로 자금을 돌리라고 조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식 자본주의는 결국 중국 공산당이 필요하다면 개인의 자산이든 회사이든 빼앗아 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교육 시장 규제로 시작된 중공 당국의 규제는 다른 업계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달 1일 중공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빅테크란 IT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 기업들을 말하는 것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구글 등의 대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공 당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비롯하여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화웨이, 샤오미, 트립닷컴 등 중국의 핵심 빅테크 기업들을 소집하여 인터넷 산업 집중 단속과 관련해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으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산당 리스크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며
중국으로 들어갔던 외국의 자본들이 급격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들어간 중국계이지만 중국 국적이 아닌 화교 자본들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의 규제가 중국 증시 전체를 하락시킬 정도로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전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중인 중국의 현재 상황에서 규제의 칼을 빼내든 중공당국의 행보는 제2의 문화대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중국의 자본을 뒷받침해주던 해외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고 있으며 화교 자본들마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마저 회사를 처분해버리고 탈중국 대열에 참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호차이나로 유명한 억만장자 재벌인 판스이는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지분을 블랙스톤에 매각하고 탈중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사상에 비판적인 언동을 보여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조용히 자산을 처분하고 중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경제 제재를 받으며 두들겨 맞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서 공산당은 자국 기업의 규제라는 칼을 들고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중국의 자충수가 되었으며 중국의 파산과 몰락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곧 닥쳐올 식량 위기, 그리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서방 세력들의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손해,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5경이나 되는 부채까지 중국의 앞날은 이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중국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